한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 외곽에는 루이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언제나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즐기는 아이였어요. 그는 매일 마을 주변의 숲을 탐험하며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하곤 했습니다. 숲의 신비로움에 매료된 루이는 그곳에서 모험이 그의 친구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죠. 어느 날 루이는 숲에서 기묘하게 반짝이는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루이는 그 빛을 따라갔고 특별한 나무에 도달했습니다. 나무의 가운데에는 작은 문이 있었고 그 문은 루이를 향해 열려 있었어요. 문을 통과하자 루이는 마법의 숲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마법의 숲은 그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빛나는 나비, 말하는 동물, 노래하는 나무까지 모두가 루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루이가 만난 피에르라는 지혜로운 올빼미였어요. 피에르는 루이에게 숲의 비밀을 밝히며 루이가 숲을 탐험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루이는 피에르와 함께 숲을 탐험하며 여러 모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한 요올레를 만나 마법의 강을 건넜고 수호용 드래곤 자크와 친구가 되어 드래곤의 둥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그 과정에서 루이는 용기와 배려심을 배웠습니다. 마법의 숲엔 매일 새로운 도전과 배움이 있었습니다. 루이는 자신이 뿜어낸 작은 친절한 조각이 큰 기적을 이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모험을 통해 그는 점점 지혜로워졌죠. 그러나 어느 날 숲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숲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 나무가 시들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에르는 설명했습니다. 생명 나무가 시들어가면 숲 전체가 고통받게 되어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해. 루이는 피에르와 함께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는 숲의 동물들과 함께 생명나무를 되살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제각기 작은 부분을 맡아 숲 전체가 협력하게 만들었어요. 루이는 자신의 머릿속 지혜와 친구들을 통해 어려운 문제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의 노력으로 생명나무는 다시 푸르게 변했고 숲은 원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았습니다. 마법의 숲에서의 모험이 끝날 무렵 루이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피에로와 숲의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게요. 라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 루이는 마을로 돌아와서도 마법의 숲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돕고 작은 친절을 베풀며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마법의 숲에서의 모험은 비록 끝났지만 루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숲이 살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장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피리 부는 사나이였으며 그의 음악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노파는 그에게 마법의 섬을 찾아가라고 예언했습니다. 노파는 그 섬에 음유시인과 음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장만이 그 음악을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깨어난 장은 자명종 소리와 함께 일어나 이상한 꿈에 대해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은 자신의 피리와 몇 가지 여행용품을 챙겨 꿈에서 본대로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여행은 숲과 들판을 넘고 바다를 따라 이어졌으며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 그는 마법의 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섬은 마치 꿈에서 본 것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장은 뭔가가 잘못된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에서는 사람들의 활기가 전혀 없었고 음악 소리도 없었습니다. 장은 마을 광장 중앙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부루터기에 앉아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피리 소리가 섬의 공허한 분위기를 채우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그의 소리를 따라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서방인 피에르가 나타나 장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장은 꿈속의 예언에 대해 설명했고 피에르는 깜짝 놀라며 장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섬은 원래 음악과 예술로 가득 찼으나 섬에 걸린 저주로 인해 모두가 음악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저주는 오직 용기 있는 외지인의 음악으로만 풀린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장과 섬 사람들은 함께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고 피에르는 장의 음악이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섬 중앙에 있는 언덕 꼭대기에서 연주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장은 그 제안을 수락하고 섬 중앙의 언덕인 음유의 언덕에 올라가 피리를 힘껏 불었습니다. 음악 소리는 점점 더 강렬하게 섬 전체로 퍼져나갔고 드디어 섬에 걸린 저주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지는 다시금 푸르게 되살아나고 꽃들이 피어나며 그 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했고 피엘 왕은 장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에게는 섬의 명예로운 시민이라는 칭호가 부여되었으며 그는 이후로도 피리를 연주하며
섬과 그 주민들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마법의 섬은 다신 음악을 잃지 않았고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장의 용기와 예언을 믿는 마음 덕분에 섬은 마법과 음악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많은 세월 속에서 장의 이름은 마법의 섬에서 전해지며 그의 이야기는 후대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었고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장의 음악은 영원히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앙리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을은 푸른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사람들의 입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황금빛 사과 나무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 없었고 사과에 손을 대려는 모든 시도는 끝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가 열리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온 마을은 기대와 호기심에 넘쳐났습니다. 어느 날 앙리는 꿈속에서 낯선 정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 있었고 중앙에는 황금빛 사과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앙리는 그 나무에게 다가가 닿을 듯 손을 뻗었는데 이상하게도 나무는 앙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젊은 앙리,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정원은 내 마음의 순수함과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존재한다네. 그때 나무가 앙리에게 하나의 사과를 주면서 덧붙였습니다. 이 사과는 마을을 다시 번영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네. 그러나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야 할 걸세. 앙리는 잠에서 깨어나 꿈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은 그저 꿈을 꾸며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일부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마을은 점점 황폐해져 갔고 많은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황금빛 사과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앙리는 용기와 결단력으로 친구들과 함께 정원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길은 예상보다 험난했고 그들은 수많은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깊은 숲을 지나며 마법적인 생물들과 마주하고 심지어는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앙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고 친구들은 그런 앙리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모험 끝에 앙리와 그의 친구들은 꿈속에서 본 정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과 황금빛 사과, 나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앙리는 나무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나무는 그들의 끈기와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나무는 앙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사과를 가져가도록 하겠네. 이 사과는 마을을 다시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할 것이야. 앙리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신중하게 사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간 그와 친구들은 사과를 나누며 모두에게 그들의 모험과 나무의 약속을 이야기했습니다. 곧이어 마을은 새로운 활력을 얻었고 사람들은 궁핍함 대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앙리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그들의 꿈과 용기의 전설은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마을 주변의 숲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곤 했습니다. 그의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지만 숲에는 아무도 모르는 신비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숲을 거닐다가 빛나는 사과가 열려있는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일반적인 사과 나무와는 달리 매우 아름답고 신비로운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은은하게 빛났고 사과는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루이는 그 사과가 너무나도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전설에 의하면 이 사과 나무는 마법이 깃들어 있어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의 호기심은 전설보다 더 강했습니다. 루이는 사과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따서 한 입베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주변의 풍경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루이는 사과 나무 아래에서 본 적도 없는 또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마법의 나라였으며 곳곳에 생명력이 가득했습니다. 새들은 말을 할 수 있었고 나무들은 자신의 의지를 가졌습니다. 루이는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본 동물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개구리와 다람쥐 그리고 작은 요정까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루이에게 이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법의 사과 나무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나무는 이 나라의 왕을 구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나무였던 것입니다. 왕은 사악한 마녀의 주술에 걸려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루이만이 그를 깨울 수 있습니다. 루이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왕을 깨우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많은 장애물과 시련이 루이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갖고 친구들과 협력하여 마녀의 성으로 향했습니다. 여행 끝에 마침내 루이는 성에 도착했고 사악한 마녀를 물리치고 왕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루이는 마법의 사과에서 또 다른 사과 한 조각을 잘라 왕에게 건넸습니다. 왕은 그것을 먹자마자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왕은 루이에게 감사하며 마법의 사과 나무가 있는 세계와 인간 세계의 다리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루이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마법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특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간 루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마법의 세계를 아는 특별한 소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루이는 종종 사과 나무를 찾아가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루이를 전설적인 모험가로 여기며 그의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루이의 모험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전해지고 사람들은 다시는 신비로운 사과 나무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기와 회심 그리고 친구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프랑스의 오래된 동화입니다.